핵심 이론 08 덕트의 단면적과 관경 공식. 덕트의 단면적, 면적은 V 곱하기 60분의 Q입니다. Q는 유량이니까 미터 세제곱 퍼 시간의 단위고, 이 V는 볼륨이 아니라 벨로시티, 속도예요. 그래서 얘는 미터 퍼 시간의 단위이죠. 근데 보통 유량은 시간이 이제 분 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하고, V 속도는 시간이 세크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 네, 이 미닛을 세크로 환산하는 인자를 우리가 60이라는 수를 곱해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터가 미터 세제곱과 약분이 되면서 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도 이제 없어지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네, A 단면적, 네, 미터 제곱 단위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직경을 구하는 것을 한번 또, 네,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경은 우리가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게 직경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보통 R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반지름은 2분의 1 D입니다. 그러면 그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소환을 해보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파이죠. 이게 A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D만 남기고 다 이항을 하면, 자, D의 제곱은 요거 곱하면 4죠. 네. 그래서 분모 4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분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 곱하기 A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이것을 다시 D로 바꾸려면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D는 파이분의 4 곱하기 A의 루트 값은 결국에 2분의 1승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덕트의 단면적과 관경 공식을 암기를 꼭 해두시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또는 문제에서 이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고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핵심 예제, 배출가스량과 이동속도를 감안하여 덕트의 단면적과 관경을 산정하는 공식은, 방금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네, 계산을 해보면 여기 보면 단위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여기 지금 배출가스량이 Q가 미터 세제곱 퍼 미닛이잖아요. 그리고 덕트 내 유속이 미터 퍼 세크니까 우리가 미닛을 세크로 바꾸려면 1미닛 곱하기 1미닛은 60 세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60을 곱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대입을 해서 60을 곱해 놓은, 네, 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핵심 이론 공부, 상당지름. 상당지름은 상당직경이라고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원래 굴뚝이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원형으로 했을 때에 계산하기가 좀 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와 세로를 기준으로 이게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일 때 원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그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와 B일 때 이 D 값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값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환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있죠. 얘를 꼭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가로, 세로를 더한 값에 2AB. 공식이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럼 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바로 풀어보실게요. 핵심 예제 1번, 가로 A, 세로 B, A 플러스 B분의 2AB라고 했죠.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원형 송풍관이 아닌 사각 송풍관일 경우에 원형 송풍관의 지름에 해당하는 사각 송풍관의 상당 지름, 네, 이거를 계산하라고 하죠. 그래서 가로가 45, 세로가 55면, 자, 45 플러스 55분의
2 곱하기 45 곱하기 55. 이건 친절하게 100이 되죠. 그쵸? 그럼 계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45 곱하기 55. 4950 나누기 100. 49.5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식 기타 계산 공식. 여기는 대기오염에 관련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계산 공식들을 한번 넣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꼭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면적은 Q분의 V라고 하죠. 이거는 아까 계산했던 그 덕트의 단면적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볼륨이 아닙니다. V는 이거 속도예요. 미터 퍼 섹. 얘도 유량이 미터 퍼 미닛이나 뭐 아워 어느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유량을 속도로 나누면 단면적이 된다. 요거는 꼭 암기를 해두세요. 네.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관내 평균 풍속은 요 A와 요 V의 위치를 이게 스위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얘 하나만 외워 놓으면 관내 평균 풍속까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밀도 계산할 때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만 외워놓으면 질량도 계산할 수 있고 부피도 계산할 수 있고 밀도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인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때 보통 두 개를 주어지고 나머지 하나를 계산해라 또는 찾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면적도 자 A는 단면적은 속도분의 유량 하면 요 식 하나 가지고 여러 문제 활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고 요 V가 부피가 아니라 속도라는 것만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통풍력. 통풍력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배기가스가 굴뚝으로 빠져나갈 때 그 필요한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힘이 뭐 대기 중의 비중량이나 온도에 영향을 받는 또 굴뚝의 높이에 영향을 받는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어렵지만 이 식을 꼭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H 곱하기 273 곱하기 가로 열고 273 플러스 TA는 요게 굴뚝의 대기 온도고요. 그 다음에 TG는 굴뚝 내 가스의 온도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비중량 값을 기준으로 나눈 값을 곱하면 즉 온도와 비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어떤 통풍력을 구하는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암기를 해두세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계산하는 게 분명히 나오니까 꼭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4. 굴뚝 내 평균 가스 온도. 굴뚝 내 평균 가스 온도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요 T1과 T2에 대한 설명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책에는 이제 좀 수정을 해서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T1은 굴뚝 입구의 온도입니다. 굴뚝 입구. T2는 굴뚝 출구 온도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5번도 이게 충전층입니다. 책에는 좀 수정해서 나갈 겁니다. 충전층이라고 하면 그 가스탑의 그 단위 층마다 이제 그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충전물질이 들어있죠. 그 층의 높이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식은 H는 자 총괄 이동 단위 높이 곱하기 총괄 이동 단위 수. 그래서 총괄 이동 단위 높이를 기준으로 이것을 몇 개를 집어 넣느냐를 산정을 해서 H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떤 문제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실제로 계산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함께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핵심 예제 1번입니다. 직경이 200mm 인 표면의 매끈한 직관을 통하여 풍량 100m 세제곱 퍼 미닛 의 표준 공기를 송풍한다. 이게 유량이죠.
그리고 이게 직경입니다. 직경과 유량을 가지고 한번 환산을 한번 해보면 우선 A 값은 A 값을 계산을 하면 요게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이 이렇게 되고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얘가 3.14 곱하기 요 D의 제곱인데 미터 단위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200mm는 자 1000mm가 1m입니다. 그쵸? 이렇게 단위가 약분이 되고 하나 둘 약분이 되면 10분의 2예요. 그럼 0.2잖아요. 그럼 0.2m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0.2m를 제곱을 한 값을 4로 나눈 값이 a잖아요. 그렇죠? 그럼 a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14 곱하기 0.04죠. 0.2 두 번 곱하면 0.04는 요 값이고 요거를 4로 나눈 값 0.0314 즉 0.0314 미터 제곱이 바로 A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요게 A잖아요. 그러면 평균 풍속은 V는 A분의 Q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Q가 100m 세제곱 퍼 미닛인데 A 값이 0.0314 미터 제곱이고 이거를 계산을 하면 100m 세제곱 퍼 미닛 곱하기 문제에는 단위가 세크 단위잖아요. 그쵸? 1미닛은 60 세크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m 세제곱 퍼 60 세크 분의 A 값 0.0314 미터 제곱 하면 평균 풍속이 나올 거예요. 한번 계산기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얘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100 나누기 60. 그러면 10을 6으로 나누면 되죠. 10 나누기 6. 그럼 1.6667, 1.67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이 값으로 나누면 됩니다. 0.0314 하면 53.1 미터 퍼 세크라는 답이 나오죠. 이 중에 있나요? 2번이죠.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2번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가스가 배출될 때 이론 통풍력, 굴뚝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는 힘 여기 보시면 우선 식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Z, 아이고 죄송합니다. Z는 기본적으로 H 곱하기 273 곱하기 가로 열고 273 플러스 T의 A 값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공기 비중 연소가스의 공기 비중이 주어집니다. 아예. 그래서 이 비중값 1.3을 넣고 그리고 빼기 273분의 플러스 T G값 그리고 위에도 이제 똑같죠. 대기 중에 비중량값 1.3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TA는 요게 이제 대기의 온도고 요 TG는 요게 굴뚝 내 가스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h 값이 30m잖아요. 네, 그래서 30 곱하기 273을 우선 가로로 묶을게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곱하냐면, 자, 273 플러스 대기 온도가 지금 20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20, 죄송합니다. T가 아니죠. 273 플러스 20분의 1.3 빼기 273 플러스 TG 250도죠. 250분의 1.3 하고 괄호를 닫으면 되겠죠. 계산기를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가로 열고 30 곱하기 273이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가로 가로 하나 더 열게요. 1.3 나누기, 자, 괄호 열고 273 플러스 20 하고 가로 닫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또 가로 하나 열게요. 이제 이 부분을 해야 되죠. 네, 똑같습니다. 1.3 나누기 가로 열고 273 더하기 250 괄호 닫고 하면 되죠. 그러면 15.98 뭐 어쩌고저쩌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15.98mm 수주로 계산하면 나오는 겁니다. 대충 이게 뭐 16 정도 되니까 계산했을 때 답이 1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계산식을 확실히 암기를 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푸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산기를 계속 이제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숙달을 충분히 하지 않으시면 문제 풀기가 좀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3번, 염화수를 함유한 배기가스를 총괄이동 단위 높이가 0.5m인 충전탑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제거를 할 때 제거율이 99%였다. 이게 이제 이 값이죠. 충전층의 높이는 얼마인가? 충전층의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 단위 높이 곱하기 그 다음에 총괄이동 단위수 요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0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안 나와 있어요. 얘를 계산을 하려면 이게 ln, 자연로그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효율분의 1이죠. 그럼 요것만 계산해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99%니까 ln 1 마이너스 0.99 분의 1,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기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로그를 활용을 하려면 계산기를 크게 띄워야 돼서 좀 큰 화면으로 한번 좀 띄워봤습니다. 자, 자연로그는 여기 있죠. ln 가로 열고 그 다음에 1 나누기 그 다음에 가로 다시 열고 1 마이너스 0.99죠. 가로를 두 개를 닫으면 되죠. 그러면 4.605라는 값이 우선 나오고요. 여기에 아까 총괄이동 단위 높이 HOG 이 값이 0.5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0.5를 곱하면 2.3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전층의 높이는 2.3m를 기준으로 충전층의 높이는 2.3m를 기준으로 만들면 된다. 답은 2번입니다. 3. 유해가스 처리 장치의 유지관리 핵심 1001 포착 속도와 흡착제. 오염된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장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좀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포착 속도라고 하는데, 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오염물질을 오염 지역에서 후드로 이동시키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바람의 속도를 의미를 합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알아야 얼마만큼의 동력을 이용해서 네, 오염가스를 후드까지 날려줄 수 있느냐? 경제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겠죠. 두 번째, 흡착제 선택 시 고려사항. 흡착제는 대기오염 물질을 이제 잡아주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준다라는 게 예를 들어 충전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네, A라는 B라는 네, C라는 이런 그 패킹된 그런 충전물이 들어있는 탑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염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갈 때 이 안에 이제 흡착제가 들어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이 충전탑을 이루고 있는 흡착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체의 흐름에 대한 압력 손실이 작아야 되죠. 압력 손실이라는 거는 동력을 예를 들어 여기서 10으로 보내줬는데 다 빠져나오고 나니까 네, 그 에너지의 크기가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저항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항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더 강한 바람으로 네, 이렇게 쏴보내 줘야 되기 때문에 동력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압력 손실이 작아야 10으로 들어갔는데 충전탑을 다 빠져나오고 흡착제와 접촉을 한 이후에도 똑같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한 9 정도 됐다 크기가 그러면 압력 손실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런 흡착제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에 경제적인 효용 가치를 생각했을 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도와 경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그쵸? 네. 그래야 이게 튼튼해야 오래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흡착률이 우수한 건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흡착제 재생이 용이해야 한다. 한 번 흡착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를 사용을 할 때, 네, 재생해서 쓰면 또 이것도 돈이 안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제적인 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흡착 물질의 회수가 쉬워야 한다. 그렇죠. 완전히 흡착돼서 네, 그냥 다음번에 안 쓰면 모르겠는데 흡착 물질을 회수를 하고 다시 흡착을 시키고 이것도 네, 경제적인 부분과 네,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처리적인 부분 이 두 가지가 네, 결합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1번 대기오염 방지시설, 환기시설 설계에서 포착 속도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네. 그래서 네, 오염원에서 후드를 이동시키기 위한 속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답은 2번이고요. 2번 유해가스의 흡착 처리에서 흡착제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동력비를 적게 들이는 조건과 그리고 우수한 흡착률 그리고 이제 흡착한 후에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세 가지 큰 틀에서 생각하시면 네, 뭐 기억하시기 조금 수월하실 겁니다. 흡착률이 우수해야 되고요. 회수가 쉬워야 된다고 했죠. 재생이 용이해야 된다. 기체 흐름에 대한 압력 손실이 낮아야 된다.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흡수액의 구비 조건. 흡수액은 우리가 보통 대기오염 물질, 이제 가스성 오염 물질 처리를 할 때 네, 흡착으로 할 수도 있고 흡수로 할 수도 있어요. 네, 흡착은 오염 물질이 어떤 그 흡착제 표면에만 그냥 이렇게 붙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반면에 흡수는 네, 이게 보통 액상 상태의 물질을 가지고 그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를 시키는데 그냥 그 액상 상태의 물질 안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모니아가 네, 물을 통과하면 물 속에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암모니아 수가 되는 것이 대표적인 흡수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흡착은 활성탄 네, 사용하면 흡착이죠. 재생할 때는 흡착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흡수액도 하나의 가스상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흡수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흡수액은 다음과 같은 구비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흡수 능력과 용해도가 커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효과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겠죠. 화학적으로 안정하지만 휘발성이 낮아야 된다. 이 휘발성이 낮아야 흡수액을 담아두고 어떤 오염물질을 통과시켜서 제거하고 나서 좀 더 오래 쓸 수 있겠죠. 이게 휘발성이 높으면 흡수액이 금방금방 날아가 버리니까 다시 보충해야 되는, 여기 이제 경제적인 경제성과 연관된 그런 그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성과 부식성이 없어야 기기, 장치의 어떤 수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겠죠. 점성과 휘발성이 작아야 된다. 뭐 이거는 뭐 휘발성은 똑같은 얘기인데 점성은 이제 끈적끈적한 정도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점성이 높으면 흡수액을 통과해서 나갈 때 필요한 동력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성이 낮은 흡수액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격이 저렴하고 재생이 가능해야 한다. 흡착제와 마찬가지로 흡수액도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싸고 재생이 잘 되는 그런 물질을 흡수액으로 구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다음 중 흡수 장치의 흡수액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해도가 높아야죠. 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맞아요. 점성, 이건 저항이니까 작아야 하는 게 맞고, 휘발성이 작아야 안 날아가니까 오래 쓸 수 있고,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이것도 아까 얘기한 기준들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흡수 공정으로 유해가스를 처리할 때, 이것도 뭐 같은 거죠. 흡수액이 갖추어야 할 조건, 옳지 않은 것은 용해도 크고 점성이 작아야 되고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데, 휘발성 크면 자꾸 날아가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다시 채워 넣으려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답은 3번이고요. 3번, 유해가스를 흡수액에 흡수시켜 제거하려고 한다. 흡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얘는 앞에서는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았는데 한번 그냥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효율은, 자, 기체와 액체가 얼마만큼의 그 접촉 면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흡수액에 대한 유해가스의 용해도가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유해가스의 분압, 요거는 이제 헨리의 법칙을 기준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유해가스의 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많이 이제 녹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동반가스의 활성도, 이거는 뭐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반가스라고 하면 그 유해가스를 날라주는 그런 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활성도가 있는지는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핵심 이론 03, 충전물의 구비 조건. 다음과 같은 충전물의 구비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전물을 선택을 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단위 용적에 대한 표면적이 커야 보다 많은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찰 저항과 압력 손실이 작아야 된다. 이게 뭐 흡수액이나 흡착제를 선택하거나 뭐 다 동일한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구비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각각을 다 암기를 해두시고, 마지막에 이제 액의 홀드업이 작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선 액의 홀드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그 그러니까 제거하고자 하는 그 대상 물질이 흡수액을 통과할 때 그것을 흡수하고 나서 그 유량이 그러니까 액 보유량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액의 홀드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다 많은 물질을 이제 흡수할 수 있겠죠. 충전물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액의 홀드업은
작아야 충전물로서의 어떤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충전탑에 채워지는 충전물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단위 용적에 대해 비표 면적이 커야죠. 네, 비표 면적이라는 것은 네, 이제 같은 용적을 기준으로 그 처리하고자 하는 가스가 네, 반응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표 면적이 크면 클수록 보다 많은 가스를 이제 충전탑에서 처리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다 뭐 맞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충전탑의 충전물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항목은 네. 보시면 다 맞는데 3번 애기 홀드업이 작아야 된다고 했어요. 홀드업 아까 말씀드렸죠. 네, 통과시켰을 때 이제 그 액보유량이 늘어나는 것을 애기 홀드업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낮아야 네, 좀 더 많은 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이것도 뭐 똑같은 문제죠. 충전물의 조건 네, 비표 면적이 커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제3절 집진. 집진은 이제 입자를 제거하는 그런 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집진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효율로 이제 집진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계산식을 통해서 푸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집진율이라고 해서 1 마이너스 입구가스의 농도분의 출구가스의 농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기도 하고 먼지의 통과율이라고 해서 먼지가 얼마큼 통과할 수 있는가를 이제 퍼센트로 계산하는 계산식도 있어요. 그래서 입구가스의 먼지 농도와 뭐 출구가스의 먼지 농도 이런 것으로 먼지 통과율도 계산할 수 있고 또한 집진 장치가 직렬로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각 효율을 어떤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위 내용을 다 암기를 하고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각 문제마다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계산식으로 계산을 해서 문제를 푸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이해가 쉽게 가고 조금 더 계산하기 쉽다. 그러면 그 두 번째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책에 나와 있는 계산식들은 모두 다 이 집진 원리에 관한 집진율이나 먼지 통과율이나 연속된 집진 장치의 효율 같은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설명하지 않고 제가 그냥 푸는 방식대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문제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보실게요. 집진장치 입구 들어갈 때 2.8이에요. 그 나올 때가 0.1입니다. 그럼 집진율은 몇이냐? 네, 들어갈 때 2.8이고 나올 때 0.1이면 지금 얼마가 제거된 거죠? 2.7이 제거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2.8분의 2.7 곱하기 100 하면 돼요.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7 나누기 2.8 96%죠. 96.4%.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집진율이 99%래요. 그리고 집진 시설의 유입 농도가 15.5입니다. 단위는 그냥 이건 다 뺄게요. 왜냐하면 네, 이게 단위 환산이나 단위 변화는 집진에서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단위는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산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5.5가 들어갑니다. 네, 99%가 제거된대요. 네, 그러면은 15.5에 1%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15.5 곱하기 100분의 1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자, 15.5 나누기 100이잖아요. 그럼 0.15 답은 4번입니다.
3번 집진율이 첫 번째가 50%고 두 번째가 99%예요. 그래서 50%와 99%가 차례대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유입되는 먼지의 농도가 1000일 때 마지막에 이제 여과 집진 장치 거치고 나서 얼마이냐 그것을 묻는 문제잖아요. 들어갈 때가 1000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중력 집진 시설이고 여기가 여가 집진 시설이에요. 여기가 50%, 여기는 99%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입이 1000이 들어가잖아요. 1000이 들어가서 50이 제거되면 네, 500이 중력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500이 들어가서 99%가 제거가 되면 이 1%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500에 곱하기 100분의 1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 2개 없어지죠. 그럼 답은 5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집진장치 출구가스의 먼지 농도가 0.02g/m 세제곱. 이고 먼지 통과율이 0.5%이다. 입구가스의 먼지 농도는 이거는 자 보시면 먼지 통과율 기준이 네, P가 CI분의 C0인데 요게 입구 농도고 요게 출구 농도예요. 그래서 입구 농도는 모르고 출구 농도만 알잖아요. 출구 농도가 0.02입니다. 그럼 0.02분의 x 곱하기 100이 0.5%입니다. 그쵸? 그러면 네, 여기 x만 남기고 다 이항을 네, 하면 아니면 이제 x와 요 0.5의 위치를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0.02 나누기 0.5 곱하기 100이 x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공 2개 없어지고 공 2개 없어지면 0.5분의 2가 답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다 하얀 데다 써볼게요. 자, 0.5는 10분의 5잖아요. 그쵸? 그리고 2는 1분의 2잖아요. 그럼 이렇게 분모, 이렇게 분자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20 하면 4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총 집진 효율. 이 부분도 네, 뭐 이 식을 암기하셔서 문제 푸셔도 되는데 이것도 제가 푸는 방법으로 한번 쉽게 풀어드려 볼게요. 그래서 똑같이 제가 하는 게 좀 쉬우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이 계산식을 기본적인 계산식을 암기하셔서 문제 푸시면 좋습니다. 핵심 예제 바로 풀어볼게요. 1번 보시겠습니다. 먼지 농도가 10이에요. 10g per 큐빅미터 세제곱. 분진을 처리할 때 1차 집진장치 집진율이 90. 이게 집진장치가 두 개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1차, 2차 하는데 여기서 90%. 여기를 몇 퍼센트로 해야 네, 출구 농도를 0.2로 맞출 수 있는가? 들어갈 땐 1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0이 들어가서 90%가 제거되면 나오는 건 1이 나오겠죠. 근데 1이 들어가서 0.2가 나오려면 몇이 제거가 돼야 되죠? 0.8이 제거가 되면 되죠. 그럼 1을 기준으로 0.8은 몇 퍼센트입니까? 80%예요. 답은 4번입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집진율이 99%. 네, 집진 장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99%입니다. 근데 성능이 저하돼서 얘가 97%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집진 장치 입구의 함진 농도, 이 함진 농도라는 건 먼지를 포함하고 있는 농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들어갈 때 네, 함진 농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99%와 97%가 됐을 때 나오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그냥 하나씩 넣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100을 넣었어요. 99가 제거되면 1이 나오겠죠. 근데 100을 넣었는데 97이 제거되면 3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시 200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200 함진 농도가 들어갔는데 99%가 제거되면 몇이 나오죠? 2가 나오죠. 근데 200을 넣었는데
97%가 제거가 되면 6이 나오겠죠. 그러면 1에서 2, 3에서 6 하면 네, 결국에 1이 3이 되고 2가 6이 되는 건 3배잖아요. 3배. 1, 3, 2, 6. 300 넣어도 똑같아요. 300 넣으면 네, 3이 나오겠죠. 그런데 300을 넣으면 9가 나오겠죠. 그러면 똑같이 이제 3배씩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